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아산건강강좌는 손목 관절 질환의 치료를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수부외과 신영호 교수입니다. 수부외과란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수부외과는 손과 손목의 질환과 외상을 치료하는 진료 분과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손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뼈와 혈관, 근육, 신경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굉장히 세심한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구조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해야 될 질환 또한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척골 충돌 증후군은 새끼손가락 쪽 손목의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두 번째, 득괴르뱅병, 무지의 건초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이는 엄지손가락 아랫부분의 손목에 통증을 유발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엔백병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로 이 질환은 드물지만 손목의 중심부에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 척골 충돌 증후군은 말 그대로 척골이라는 뼈가 그런 월상골이라는 뼈와 충돌을 하는 질환입니다. 즉, 척골과 월상골 사이에 있는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라는 연부 조직, 그리고 월상골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부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퇴행성 병변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척골 충돌 증후군은 척골이라고 하는 뼈가 길이가 길 경우에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이 척골이라는 뼈와 요골이라는 뼈가 높이가 왼쪽 그림과 같이 같아야 되지만,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척골의 길이가 요골보다 긴 특발성으로 척골이 긴 경우, 혹은 후천적으로 요골에 외상을 입어서 요골이 상대적으로 짧아져서 척골이 길어져서 척골이 그 위에 있는 월상골과 충돌하는 외상 후에 발생하는 척골 길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척골의 길이와 관련하여서 추가적으로 반복적으로 손목의 척측, 즉 새끼손가락 쪽에 부하가 가해질 경우에 그런 이 질환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크게 우리가 행주를 짜는 동작, 그다음에 마우스 하는 동작, 문고리 여는 동작, 병뚜껑 따는 동작 모두 새끼손가락 쪽 손목에 부하가 가해지는 동작이어서 이런 동작들을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의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의 증상은 새끼손가락 쪽의 손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구체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손잡이, 병뚜껑 등을 트위스트하면서 돌리는 동작 등의 통증이 유발이 되고, 심할 경우에 물건을 들다가 떨어뜨리게 됩니다.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새끼손가락 쪽 손목뿐만 아니라 손목 전체에 부종 및 운동 제한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척골 충돌 증후군을 진단하는 이제 신체 검진의 영상입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은 환자의 손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진료를 할 때는 그림을 그리지는 않고 저런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나서 신체 검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척골 뼈의 원위부에 움푹 들어간 부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환자로 하여금 손바닥을 땅에 대거나 아니면 의사가 척축으로 스트레스를 주면서 통증을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척골 쪽에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척골 충돌 증후군이 진행이 되면 척골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척골과 요골 사이를 흔들어 보았을 때 척골이 더 많이 움직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체 검진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기 엑스레이를 이 손목 관절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 요골과 척골이 높이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척골이 그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월상골과 맞닿아서 월상골에도 뼈의 변형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MRI를 시행을 해서 연부 조직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월상골과 척골 사이에 있는 TFCC라고 하는 구조물에 퇴행성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충돌이 진행할 경우에 월상골에 이제 멍이 든 것처럼 월상골 뼈의 색깔이 하얗게 변한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의 치료는 첫 번째로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목을 트위스트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과 같은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피하고, 그다음에 소염 진통제를 복용함으로써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단순히 진통제라 오해를 하고서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 진통제가 아니고 충돌에 따른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줌으로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또한 이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소화기계 부작용이 흔하게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먹는 약이나 아니면 소화기계 부작용이 적은 소염 진통제를 복용함으로써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화끈거리는 증상이 심하거나 열감이 있을 경우에는 냉찜질, 뻣뻣한 증상이 심하거나 쑤시는 증상이 있을 때는 뜨뜻하게 온찜질을 해서 보호를 해줄 수가 있고, 이러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후에도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기 혹은 기부스를 통해 손목을 쉬게 함으로써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의 치료에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이 있지만,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수술 기법은 척골 단축술입니다. 척골 단축술은 길이가 긴 척골의 높이를 줄여서 손목 관절을 보존한 상태에서 손목을 척측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수술 이후에 척골과 월상골 사이의 간격이 유의미하게 늘어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적 치료 후에 관리는 손가락의 움직임은 수술적 치료 직후부터 가능하고, 오히려 수술 부위 부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절골 부위가 유압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기부스를 유지하여야 하고, 절골술에 이용된 금속 내 고정물은 불편감이 없으면 제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편감이 있거나 이물감이 있을 경우에 수술 후 약 1에서 2년 사이에 제거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구체적인 환자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우측 손목에 만성적인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맨 왼쪽 사진에서는 척골이 요골에 비해서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MRI상에서 그 척골 위에 놓여 있는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가 얇아져 있고 만성 퇴행성 병변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골의 단축술을 시행하여서 척골과 요골의 높이를 맞춰주어서 증상이 호전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3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전에 외상으로 인해서 척골에 골절이 있으면서 그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에도 손상이 확인되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 또한 척골 단축술을 시행하여서 증상이 호전이 되었고, 내 고정물까지 제거하여서 치료가 종결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득괴르뱅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득괴르뱅 병, 그 병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데, 이 병을 처음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질환이고, 구체적으로 엄지의 신전 및 외전건의 협착선 건활액막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드는 힘줄인 단무지 신전건과 엄지손가락을 벌리는 힘줄인 장무지 외전건이 그러한 뼈 위에 있는 신전지대 아래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심해서 협착성으로 건활액막염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협착성 건활액막염은 이 힘줄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터널 안에, 쉽게 얘기하면 터널 안에서 이제 지나가는 구조물인데, 그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그 터널이 좁아지거나 그럴 경우에 그러한 활차 혹은 지대의 비대로 인해서 건의 공간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건활액막염을 협착성 활액막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득괴르뱅 병의 원인은 엄지손가락의 과사용 및 반복적인 동작이 대표적인 원인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한테 호발할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에서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임산부에서 호발하는 원인은 임신 후에 그 체중 증가에 따른 전신 부종 및 호르몬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 출산 후에 아이를 돌보면서 과도하게 손을 사용함으로써 그 악화되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질환의 특징은 엄지손가락 기저부 손목의 통증을 유발을 하고, 특히 엄지손가락을 벌리거나 드는 동작 시에 통증이 악화가 됩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꽉 쥔 채로 손목을 아래로 숙였을 때 그 엄지손가락 아래쪽 손목에 강한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핑켈스타인 검사의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환의 진단은 먼저 신체 검진상에서 해당 부위의 통증 여부를 확인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엄지손가락을 구부렸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그러한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신전지대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또한 신전지대 내에 있는 구획 내에 엄지손가락을 벌리고 드는 힘줄이 몇 개 있는지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엑스레이를 시행하는 것은 다른 뼈와 관절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의 치료는 첫 번째로는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엄지손가락을 과도한 움직임이나 반복적인 움직임을 삼가하도록 교육하고, 통증이 심할 경우에 그런 초콜 충돌 증후군과 같이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보조기를 착용하여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첫 주사 치료의 성공률을 약 62에서 100%까지 보고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몇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사를 주입한 부위에 피부색이 탈색이 되거나 살이 위축이 되어서 꺼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는 일시적으로 혈당이 상승할 수가 있으며, 너무 반복적으로 짧은 간격으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주사할 경우에 오히려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에 부분 손상이나 파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후의 재발과 관련돼서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그런 제1신전구획의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경우 주사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초음파 사진 왼쪽 그림에서는 신전지대 아래에 힘줄이 한 개만 있지만, 오른쪽 그림에서는 힘줄이 여러 구획에 있어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획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에 치료할 수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그림 아래쪽 그림은 그런 득게르뱅병 환자의 수술 소견인데, 이러한 노랗게 활액막염이 그런 힘줄 주변에 심한 경우에 주사 치료에 실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 치료에 실패하거나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당일 수술로 진행할 수 있고 국소 마취로 시행을 할 수 있으며, 수술 시간은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1신전지대 아래에 건에 협착성 활액막염이 생겼기 때문에 그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신전지대를 충분히 잘라주어서 힘줄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즉 힘줄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수술 후에 엄지손가락은 비교적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수술 부위에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상지 거상을 한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실밥을 뽑을 때까지 약 2주간은 물을 닿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엔백병,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상골이라는 뼈는 요골 바로 위에 손목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뼈로서, 이 질환은 그 월상골이 괴사가 되어서 손목 관절의 통증 및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엑스레이상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월상골이 무너져 내린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고, MRI에서는 다른 뼈들과는 달리 월상골에만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엔백병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고, 정확한 하나의 원인이 기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척골 충돌 증후군과는 반대로 척골이 요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아서 그러한 요골 위에 있는 월상골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것, 또 특정 월상골의 모양, 오른쪽 아래에서처럼 월상골의 혈액순환이 다음과 같이 다양할 수 있는데, 혈액순환이 이제 혈관이 하나만 관통하여서 혈액순환 장애가 쉽게 발생하는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과격한 외상이 가해지는 경우 등이 KM100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원인을 모르고 발생하는 경우 또한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KM100병 질환의 증상은 손목의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상당수의 환자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병이 진행이 된 다음에 내원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처럼 손목을 구부리고 피는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KM100병의 진단은 크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왼쪽 사진을 보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MRI에서는 약간의 색깔 변화가 있는 1단계 스테이지 1이라고 합니다. 에서부터 오른쪽 사진은 그 월상골이 색깔이 약간 경화가 되고 주변 뼈들과는 달리 약간 하얗게 보이는 소견, 이거를 2단계로 KM100병 2단계로 흔히 우리가 부르고 있고, 좀 더 진행하여서 이 경화된 그런 KM100병의 무혈성 변화가 진행하여서 이제 월상골이 무너져 내려서 뼈가 좀 짜부러져 보이는 단계를 3단계, 이 단계를 넘어서 그 짜부러진 월상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주변 관절에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4단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엑스레이와 더불어 MRI가 진단을 내리는 좋은 영상 툴입니다. 왼쪽에서처럼 그런 월상골이 주변 다른 뼈들과 다른 색깔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월상골 주변에 이제 하얗게 이제 그 활액막염이 심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또한 월상골이 원래 있던 모양보다 찌그러진 소견을 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KM100병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통증 및 염증 조절 목적으로 소염진통제 복용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보조기 혹은 기부스 등의 고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할 경우에 증상 호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환자가 비교적 젊고 활동도가 많은 환자에서 상기 치료의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우연히 다른 질환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으므로 수술적인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에 비교적 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KM100병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적인 기법들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 질환 자체가 워낙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규모 몇몇 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어 왔고,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이 존재한다는 건 뚜렷하게 한두 가지 가장 좋은 게 부족하다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효과가 있고 그런 좋은 수술 방법으로 입증이 된 치료는 원위요골의 교정절골술과 혈관 부착 골 이식술입니다. 원위요골의 교정절골술은 월상골은 건드리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원위요골에 절골술을 가해서 척골과의 높이를 맞춰주거나 아니면 원위요골을 회전하여서 그런 월상골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주고, 또한 손목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술식입니다. 혈관 부착 골 이식술은 오른쪽 그림의 모식도와 같이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라는 게 월상골이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괴사가 되는 그런 질환임을 창안하여서 주변부에서 혈관이 통하는 뼈를 잘 박리해서 그 다음 혈관과 함께 뼈를 이 월상골 안으로 이식하는 술식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주로 원위요골 교정절골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보고된 논문들을 종합하여서 체계적 물원고찰을 시행하였더니 비수술적인 치료에 비해서 교정절골술을 시행했을 경우에 통증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3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왼쪽 사진에서 그 월상골의 경화가 확인이 되고
약 2단계 정도의 KM112병이 확인이 되고 활동도가 높고 통증이 심하였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이요골, 즉 그 아랫팔에 그런 손바닥 쪽에 피부 절개를 가하고 접근을 하여서 원이요골을 노출을 하고 원이요골에 이제 절골술을 시행한 이후에 금속으로 내고정을 튼튼하게 시행 후 그러한 절골 부위가 유압되고 나서 증상이 호전된 환자입니다. 다음은 비교적 젊은 15세 남자 환자의 사진이고 마찬가지로 그 왼쪽 위의 사진에서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 스테이지 3단계 정도 해당되는 KM100병의 환자였고 절골술을 시행한 이후에 월상골의 모양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고 관절 운동 범위도 아주 우수하게 회복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8세 남자 환자로 같은 방식으로 절골술을 시행했더니 가운데 그림에서는 월상골 내부에 그러한 분세가 확인이 되고 월상골이 좀 짜부러진 소견이 확인되지만 맨 우측 사진에서는 월상골의 모양이 호전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임상적인 증상 또한 호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이요골 교정 절골술을 관리는 손가락의 움직임은 수술 직후부터 가능하고 오히려 수술 부위의 부족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절골한 부위가 유압될 수 있도록 수술 후 약 6주간 절골 부위의 기부스를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고 고정에 이용된 금속 내 고정물은 절골 부위의 유압을 확인 후에 제거를 고려할 수 있는데 불편감이 없으면 제거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보통은 수술 후 1, 2년 뒤에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